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에 관련된 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사인 법칙과 이런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워질 때가 돼버렸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삼각형의 6요소 먼저 볼게요. 삼각형의 6요소는 뭐냐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6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쪽을 각 A, 이쪽을 각 B, 여기를 각 C라고 뒀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이 변을 스몰 b, 여기에 대응하는 스몰 c, 스몰 a, 즉 하나 변 3개, 그 다음에 각 3개라고 해가지고 6개의 요소가 삼각형에 있다. 그리고 삼각형을 푼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삼각형을 풀 때 자, 4개 중에서 3개를 알려줄 겁니다. 3개를 알려줘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한 개 있죠. 얘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는 3가지 단서가 무조건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변형돼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없어지는 미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나중에 가가지고 삐끗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요번 이제 외접원과 내접원에 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되나? 여기도 되네. 그러면 먼저 외접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외접원은 어떤 거냐면 외적으로 접하는 원이에요. 즉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쪽 바깥으로 접하는 이런 원이고요. 내접원은 이렇게 삼각형 내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그래서 특징으로 말하면 이제 외접원이 됐을 때는 삼각형의 꼭지점, 즉 각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내접원일 때는 삼각형의 변들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각까지의 길이, 각끼리 만난다고 했으니까 각끼리가 이쪽을 라지 r이라고 여긴 변으로 가는 이쪽을 스몰 r이라고 할 겁니다. 뭐 같은 반지름이긴 한데 좀 큰 쪽인 여기를 이렇게 한다. 즉 얘가 변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를 반지름, 얘는 각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를 r이라고 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원의 중심, 외심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내심이 되는 거죠. 이게 외접원과 내접원인데 어차피 중학수학에서 이미 한번 하고 오긴 했는데 특강에서 이제 반원의 원주각, 같은 호의 원주각은 외접원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원 원주각은 어떤 거냐면 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한 변이 이 지름을 지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꼭지점을 하려면 이 중에 아무거나를 잡아야 되죠. 그쵸? 근데 그 점 중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띡 잡고 연결하면 이제 이 반원의 원주각, 즉 이 각이 90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잡아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도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거. 여기를 잡아도 90도가 된다는 거. 이게 반원 원주각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같은 호의 원주각은 어떤 거냐면 호가 어떤 거냐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호, 그 다음에 요게 현이었죠. 이 꼭지점 두 개 사이로. 그때 이 원의 중심에 같지 않아도 이 같은 호끼리 있으면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있죠. 이럴 때의 이 원주각이나 이 원주각이나 그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게 이 두 가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인 법칙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사인 법칙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지우개를 지우고 사인 법칙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사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얘도 외접원에서 시작해요. 외접원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자, 이쪽을 색깔을 한번 더 다르게 해볼게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둬요. 그러면 얘도 그럼 갔을 때 얘 스몰 C, 얘가 스몰 B, 그다음 얘가 스몰 A죠. 그쵸? 그때 이쪽의 각이 A라고 했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잡아봤을 때 원의 중심은 한 요쯤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랑 여기까지의 길이는 다 같은 R인 거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용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은 호의 원주각, 즉 이 같은 호에 있을 때 이 안에서 이 A점을 어디로든 움직이든 그 각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 A를 이 원의 중심이 지나도록 이렇게 해줄 겁니다.
즉 원의 중심을 지나가긴 해도 여긴 똑같이 A겠죠. 그쵸? 그쵸? 근데 여기 일단 딱 반을 지났죠. 지름을 지났으면 반원 원주각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요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이 되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이 반지름 하나가 R이라고 했죠. 그쵸? 아까 전에 외접원에 있을 때 반지름을 라지 R로 쓰자고. 그럼 여기도 라지 R이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라지 R, 이 R은 이 R에 관련해 가지고 A 그다음에 이쪽은 요렇게 관계를 해서 이쪽의 길이 즉 여기가 AB 요 길이를 알고 싶을 때 요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sin A는 이 R분의 A다 라고 될 수 있죠. 그쵸? 왜냐면 sin A이기 때문에 sin A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대 여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R분의 A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쵸? 나머지 각도 똑같이 B 같은 경우에도 이쪽 홀을 중심으로 C 같은 경우에 이쪽 홀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과 변만 바뀐 sin B는 2R분의 B가 가능해지고 sin C는 2R분의 C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된 게 뭐죠? 이 2R, 2R, 2R이죠. 그래서 2R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2R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반지름이 없더라도 반지름이 굳이 필요 없는 식에서라도 요 안에서만 요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즉 여기서도 변 두 개, 각 두 개죠. 그쵸? 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미지수로 두고 나서 구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자, 제가 계속 얘기한 거. 4개 중에 3개를 알려주세요. 즉, 이변, 이변, 요변, 요변 중에서 3개를 알려줬을 때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원에서, 즉,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반원 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비례식인 이걸 사용할 수도 있죠. 그쵸? 왜냐면 비례식은 가장 간단한 걸로 해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1대 2는 뭐 3대 6 같은 경우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1분의 3은 1분의 3은 2분의 6과 같다가 되죠. 여기도 똑같이 그럼 a분의 sin a는 b분의 sin b는 c분의 sin c 즉 얘랑 같죠. 여기서 그냥 다 역수시킨 거랑 같죠. 역수 관계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례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비례식에서 이런 거 사용하기로 했죠. k로 두자고. 그렇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을 변의 길이로 바꾼다 입니다. 각을 변의 길이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각으로 저희가 나온 건 이제 사인 각들 아니면 코사인 각들 아니면 탄젠트 각들이죠. 그 각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그 각들을 이용해서 변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으로 바꿔서 저희가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때 물론 이 변의 길이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문제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문제를 풀면 여기가 살짝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가 이쪽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비례식 쪽이.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한테 도움을 잘 받았죠. 어떤 거는 그 K로 치환해서 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저희가 도움이 되긴 했는데 얘를 제가 시험 때도 한번 응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중에 이런 문제가 좀 꽤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복습 철저히 하기로 하고 다음은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딱 지우고 갈게요. 싹. 자, 근데 코사인 법칙에는 원은 필요 없어요. 여기 앞에 나왔던 건 다 사인을 위해서지 사인을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죠.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를 세타로 한번 더 볼게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수선을 발을 내립니다. 그래서 직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죠. 이때 B를 구할 때 또는 C를 구할 때 혹은 C를 구할 때 하는 겁니다. B를 구하고 싶을 때는 뭐 피타고라스를 쓰겠죠. 왜냐면 이쪽이 세타일 때는 먼저 여기를 쓸까요? 여기를 쓸까? 아 그냥 여기를 써야겠다. 그냥 여기를 세타로 뒀을 때 이쪽이 뭐가 될까요? 여기는 B 곱하기 C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아 그냥 B 코사인이겠네. 여기에서 B 코사인. 즉 얘는 뭐 A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쵸? 얘는 A 마이너스 얘는 그냥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때 C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C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C의 제곱이며 그럼 얘는 뭐냐면 B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아하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얘가 그냥 B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띵띵 옮겨서 즉 저희가 많이 했던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AB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겨서 2AB로 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했던 거가 뭐였냐면 자 세타로 했을 때 세타가 있으면 세타의 양 끝에 붙어있는 각을 2랑 함께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각을 마이너스 시켜서 빼준다. 이게 삼각 이게 코사인 공식이었습니다. 요거를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코스입니다. 여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이 살짝 복잡하긴 해도 한번 이해하면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로 갈게요.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원래부터 알고 있긴 했었죠. 저희가 뭐였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이었죠.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많이 하는데 즉 여기에다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높이가 몇이죠? B 사인 세타 곱하기 밑변 몇이죠? 밑변 몇이죠? 밑변이 A죠. 그래서 2분의 1. 근데 여기서 세타가 C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C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2분의 1 A, B, sin C. 즉,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긴 한데 뭐냐면 두 가지는 변, 한 가지는 각이라고 두면 됩니다. 얘가 이쪽을 세타로 뒀을 때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 세타로 뒀을 때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나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이제 여기에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한번 지우고 가볼게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으면 얘네 둘이 평행할 때, 그 다음 얘도 평행할 때 이럴 때면 너무 좋죠. 왜냐면 얘도 똑같이 이쪽 높이 밑변 해가지고 그냥 바로 곱해주면 되니까요. 즉 거기서 2분의 1을 삭제한 A, B, sin C가 되겠죠. 뭐 그쵸? 그런 거랑 같겠죠. 왜냐면 여기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쳤을 때 그쵸? 또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요런 거. 아니다. 요것도 조금 이쁘니까 요런 거. 너무 더럽다 이건. 그래서 하나만 평행한 거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아예 안 평행한 거. 요런 거 있죠. 이런 걸 때는 대각선을 이용해요. 그래서 대각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으로 만나면 이제 여기에 평행한 걸 여기 똑같이 그려. 얘랑 평행한 걸 여기에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 평행한 걸 여기 똑같이 하면 자 이렇게 모두가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밑변과 높이로 두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AB sin C 그때 이때 C는 여기 끼인 각으로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쵸? 끼인 각을 통해서 해내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로 나눠야 되죠. 얘는 안 나오는데 얘는 왜 나눠요? 얘는
여기랑 여기로 한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로 했죠. 그쵸? 여기랑 여기. 그런데 얘는 대각선의 길이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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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평행사 변형에 관련한 내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 변형 관련해서 근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근데 설명 보충 한번 해볼게요. 설명 보충을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사인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어서 요 삼각형을 2배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편하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